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18장 강의입니다. Thermodynamics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우리가 저번에 서머 케미스트리를 했었죠. 그것도 물론 연력학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에 이제 이 서머다이내믹스의 이제 좀 뭐 핵심이 되는 부분 엔트로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엔탈피와 함께 합성됐다. 그건 좀 표현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같은 개념으로서 프리 에너지, 자유에너지, 그리고 이제 그들과 연결돼서 이제 평형을 다뤄보는, 여태까지 쭉 평형론 해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평형론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전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강은 엔트로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18장에 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하고 이제 spontaneous process, 자발적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일단 뭐 자발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정의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로 엔트로피가 무슨 뜻인지. 제가 학생들한테 엔트로피가 뭐지?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무질서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무질서도가 뭔데? 그러면 엔트로피요. 이렇게 좀 순환적인 그런 대답을 하면서 사실은 뭔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모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엔트로피를 저는 가급적이면 무질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오개념,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순수하게 연력학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그래도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트로피 뭐라고요? 상태함수이다. 어떤 상태함수냐?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개의 어떤 면을 나타내는 상태함수겠죠. 그래서 그 면의 어떤 성질, 그것이 뭔지 그걸 알아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건 연력학 제2법칙과 제3법칙입니다. 1법칙은 뭐였죠?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우주라고 하는 건 개와 주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엔트로피는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합한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제2법칙이 되겠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결정체 엔트로피는 0이다. 엔트로피가 0인 상태가 있다 하는 걸 정의하는 게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화학 양론 계산하는 것처럼 열적 상태에 대한 계산해서 스탠다드 엔트로피를 반응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spontaneous process 그래요. 자발적 과정. 프로세스가 뭐라고 그랬죠? 프로세스는 change in the state.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하는 거. A라는 상태가 있었는데 B라는 상태로 변화되는 거. 그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런 거고요.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이 스폰테니어스하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놔둬도 지가 간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가는 좀 무슨데, 그 자체가 한번 시작되면 그냥 쭉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계속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준다든지 그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쭉 진행된다. 어떤 것을 스폰테니어스라고 하느냐? 지구상에서요, 중력이 있으니까 어떤 물체를 높은 것은 나중에 떨어져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죠. 언제? 바닥에 닿을 때까지. 하여간 중력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떨어지는 과정이 그냥 스폰테니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이 뜨거운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그냥 전달이 되는 거, 스폰테니어스하게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기체가 팽창하는 거. 한번 시작하면 그냥 쭉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진행하는 거, 그거 다 스폰테니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탕이 물에 녹는 거, 그냥 놔둬도 지가 다 녹습니다. 그 다음에 쇠가 녹수는 거, 언제? 근데 이건 좀 조건이 있겠죠. 습기가 있을 때, 그리고 산소에 노출이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일기압상에서 물이 0도, 섭씨 0도 이하면 얼고 0도 이상이면 녹는 거.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스폰테이니어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스폰테이니어스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는 상태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폰테이니티, 얼마나 자발성이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함수, 이가 엔트로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더
그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이제 스폰테이니어스하고 non 스폰테이니어스하고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해야 됩니다. 스폰테이니어스한 거는요, 이렇게 한쪽에 기체가 초록색 기체, 뭐 염소일까요? 아무튼 예, 기체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 코크로 닫혀져 있어요. 여기까지 꽉 차 있나요? 그래서 이걸 풀어줘요. 풀어주면 양쪽으로 균등하게 똑같이, 예, 여기 있는 기체가 이쪽으로, 여기 있는 기체가 이쪽으로 팽창을 해가지고 풀어줘주면, 예, 이거 막혀 있으면 안 되지만 풀어주면 팽창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채웁니다. 이게 스펀테이니어스예요. 반대로는 안 가요. 이 과정에서 역으로는 안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아무리 오래 놔둬도 이 역과정 가지 않습니다. 이건 non spontaneous예요. 물론 뭐 이쪽에 진공으로 뽑아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이 역과정이, 이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위의 과정, 진공에 대해서 기체가 팽창하는 거, 이런 것은 스폰테이니어스고, 팽창한 기체가 한쪽으로 싹 몰리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non spontaneous죠. 다음에 믹싱이 있어요. 아이디얼 믹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엔트로피 변화가,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는 없고 단지 엔트로피에서 믹싱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디얼 솔루션 뭐였습니까? 용질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고 용매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용질 용매 분자 상호작용도 같더라. 그래서 섞여도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 내지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변함이 없다, 이런 거죠. 엔탈피 변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섞인 게 왜 섞이냐? 엔트로피가 증가되기 때문에 섞인다는 거죠. 벤젠하고 톨루엔이 유사한 겁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이건 아이디얼 솔루션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벤젠은 빨간색으로 했어요. 톨루엔을 뭐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섞었는데 이렇게 벤젠 따로 톨루엔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잘 없는 게 없죠. 섞이는 거니까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뭐 빨강 파랑으로 섞이진 않겠지만 균등하게 이렇게 섞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과정, 이것이 아이디얼 믹싱이 되는 과정이 스폰테니어스하다, 자발적으로 섞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이 엔트로피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질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무질서하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질서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뭐 차례 열중셔 차렷해서 뭐 그 분자들을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질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가는 편이 훨씬 더 이렇게 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 스폰테니어스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스폰테니어스하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폰테니어스하다. 그 스폰테니어스한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 그래서 그것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 반응에서도 스폰테니티가 작용을 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 지수, 여러분 생각나세요? 평형상수를 쓰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평형상수 어떻게 쓰겠습니까? N2분의 N2 곱하기 H2의 3승분의 NH3의 제곱승, 뭐 농도로 하든 압력으로 하든, 그래서 PN2 곱하기 pH2의 3승분의 PNH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압력 평형상수를 적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현재 주어져 있는 압력으로서 반응 지수를 QP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N2 1기압, H2 1기압, NH3 1기압씩 다 들어있어요. 이런 믹스처가 있습니다. 그럼 QP 값은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의 3승 분의 1의 제곱승이죠. 1이에요. 예, 그래서 QP 값은 1입니다. 그런데 300K에서 평형상수가 얼마냐? 4.4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700K에서 평형상수 계산하면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럼 QP가 KP보다 되게 작죠.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P처럼 커지려고 평형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니까 정반응이 forward 리액션이 스폰테니어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QP 값은 KP보다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려고 해야겠죠. 작아지려고 하니까 역반응이 스폰테니어스하게 진행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럼 300K에서는 이쪽의 엔트로피보다 어떻게 된다? 이쪽이 스폰테니어스니까 이쪽 엔트로피가 작고 이쪽 엔트로피가 크죠. 그래서 진행함으로써 엔트로피가 증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발을 약간 바꿨더니 금방 헷갈리시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밑에는 보세요. 온도가 700K에서는 이쪽 엔트로피가 이쪽 엔트로피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 엔트로피에서 이쪽 엔트로피로 증가하는 그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스폰테니어스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가늠해주는 상태 함수가 엔트로피입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은 그 state of spontaneity, 그러니까 자발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 그가 엔트로피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엔트로피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거를 제가 좀 데몬스트레이트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 재밌는데, 저는 학생들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제 고무줄을, 두꺼운 고무줄이 있어요. 한 1cm 이상 이렇게 두껍게 고무줄을 좀 잘라다가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쭉 나눠주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 없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좀 스튜디오에 와서 강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저쪽에도 이런 고무밴드를 주셨는데 이건 좀 잘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판으로 한 10cm, 한 20cm 정도 이렇게 자르고, 두께는 한 이렇게 그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로가 한 20cm, 세로가 한 2cm 정도 이렇게 그런 고무줄이 있어요. 있는데 집에서 쓰는 고무밴드는 아니지만 그런 고무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팔뚝에 감고서 이렇게 피 뽑을 때 그거 하잖아요. 그런 고무줄은 잘 됩니다. 그렇거든요. 자, 이 고무줄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열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예요. 어떤 거? 스폰테니티를 나타내는 그 과정에 스폰테니티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무줄이 이렇게 그냥 있는 상태, 이런 건 우리가 릴렉스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당긴 상태, 이거는 스트레치드죠. 그럼 스트레치 되면 이게 아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폴리머거든요. 아이소프렌 중합체가 고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얼기설기 있는, 이런 식으로 있는 분자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치하면 딱 이렇게 일렬로 쭉쭉 되겠죠. 자, 여러분 식으로만 이게 무질서하고 질서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쨌든, 이 상태로 두면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과정으로 가는 스폰테니티가 크죠. 네,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왜 이쪽 상태보다 이쪽 상태가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상태 함수인데, 그래서 릴렉스드가 이렇게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스트레치 안 된 상태가 unstretched state가 엔트로피가 커요. 스트레치드 엔트로피가 작습니다. 자, 그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제가요 이런 실험을 해요. 고무줄을 가지고 한번 머리에 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알죠? 조금 되고 있으면 내 온도하고 얘하고 온도가 같아지겠죠. 근데 이걸 당깁니다. 당기고 대보세요. 온도가 확실히 차가운 거 느낍니다. 그거를 잘 못 느끼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대서 온도가 따뜻하게 비슷한데 당기고 대보세요. 그럼 차갑게 느껴져요. 아니죠, 반대죠. 차갑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가 온도가 같아졌어요. 근데 당기면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주 뜨겁진 않아요. 그렇게 이게 고무줄이 작으니까 좀 커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cm 정도, 한 두께 한 2cm 정도 되는 거, 그런 걸로 하면 2cm 정도 되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됐어요. 온도를 알았죠? 당겼습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잘 못 느껴지면 반대로 해요. 이렇게 해갖고 좀 불면서 스트레치 된 거를 온도를 여기하고 같은 온도가 되게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상태에서 딱 놓고서 내보세요. 바로 찬 거 느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 될 때 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이 나왔다. 그때 어떻게 느껴지잖아요. 그 보세요. 그럼 스트레치 되면서 열이 나왔어요. 그럼 델타 H가 마이너스죠. 왜? 고무에 있는 열이 나왔으니까, 발열이니까. 델타 H는 엔탈피는 마이너스죠. 자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그럼 델타 S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T분의 델타 H로 정의했습니다. 자, 델타 H 뭐죠? 상태함수. T 뭐죠? 상태함수. 상태함수분의 상태함수. 이런 엔트로피가 열이라고 하는 상태함수로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레치 될 때 따뜻해졌다, 열이 나왔다. 고무에서 나오니까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열이 나왔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줄어드는 거죠.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치된 상태가 엔트로피가 감소된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가 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그러니까 스트레치된 거 그냥 가만 놔두면 다 가거든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고무줄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여러분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엔트로피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뭐 질서가 있다, 무질서하다,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해서야 되겠느냐, 뭐 샤논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잘못된 개념입니다. 뭐 그분들 제가 폄하할 생각은 아닌데 다만 이거는 연력학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어떤 상태가 스폰테니어스하게 다른 상태로 간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그리고 엔트로피는 연력학적으로 델타 S는 T분의 델타 H로 정의가 되는 그런 개념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혹시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도요. 무질서도가 뭔데, 엔트로피요.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고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액체가 있어요. 기체가 있어요.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액체가 녹아서, 얼어서, 고체가 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고요.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또 액체가 기체가 돼서, 기화해서 기체가 되면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고요. 또 기체가 액화해서 액체가 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액체가 뭐 고체보다 무질서하다, 기체가 액체보다 무질서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뭐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근데 그것보다는 그 상태가, 왜냐, 주어진 온도와 압력이란 연력학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1기압이고 이게 물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0도예요. 섭씨로. 그러면 이쪽에 엔트로피가 큽니다. 예,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보고 엔트로피란 개념을 우리가 좀 잡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반응이 있었어도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 N2O4고 나이트로젠, 다이나이트로젠 테트록사이드고 이쪽은 나이트로젠 옥사이드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쪽 생성물이 이쪽이니까 이쪽 반응이 되면 분자수가 늘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이런 상태가 주어진 조건에서 이쪽보다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니까 높은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반대 방향은 엔트로피가 낮아진 상태. 반응에서도 이제 분자들의 배열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솔루션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림만으로 보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게 NaCl이거든요. 이렇게 NaCl이 있을 때 녹는 경우, 이유는 뭐냐면, 이 물 분자들이 자꾸 이제 충돌해요. 충돌하면서 이온 하나를 떼어냅니다. 이온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수화를 하죠. 하이드레이트 하는데, 보통, 마이너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같은 건 이제, H2O도 폴라하거든요.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쪽에 극성이 있던 수소 쪽들이 이렇게 하이드로젠들이 이 Cl-이온을 감싸고요. 또 산소가 이제 아무래도 네거티브 폴이 되니까 음극 쪽이 이제 양이온을 감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온들을 수화시켜서 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NaCl은 그 엔트로피가 이렇게 녹지 않은 것보다 녹은 상태가 상당히 많이 엔트로피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1몰에 대해서 43줄/K몰 이렇게 증가를 해요. HgCl2는 이게 그냥 HgCl이란 분자로 녹아요. 분자로 일단 녹습니다. 이온을 해제하기 전에. 그럼 이거는 별로 많이 이렇게 엔트로피 증가하지 않죠. 이건 뭐 2개 되는데 이건 하나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CaSO4가 있어요. 그럼 Ca 이온하고 SO4 이가 이온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NaCl이나 개수는 똑같잖아요. 어쨌든. 이런데 이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마이너스를 많이 감소하죠. 여긴 뭐가 인볼브 할까요? 이렇게 차지가 작은 거는 그냥 이렇게 물 분자들이 좀 이렇게 극성 있는 걸, 폴라 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뭐 무질서한 얘기를 한다면 굳이 무질서해져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 상태보다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이가 이온들은 훨씬 더 많은 물 분자들이 배열을 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은 레인지가 길어요. 롱레인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 분자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배열을 시킵니다. 그럼 질서가 있어졌어요? 질서 있어졌죠. 말하자면. 무질서를 꼭 얘기하면. 근데 그 상태가 엔트로피가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안 녹고 있는 상태가 엔트로피가 높고, 이가 이온이 녹아 있는 상태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됩니다. 그건 물 분자들이 배열을 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론, 무질서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그 에너지론적인, 연력학적인 상태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이 CaSO4 경우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감소 방향이 녹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정량화시켜서 분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분이 루드비 폰 볼츠만인가? 예, 루드비 폰 볼츠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예. 그냥 루드비 볼츠만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갔을 때 베토벤 묘소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여기서 되게 자상하게 베토벤 그 생각이 났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오래전에 갔었네. 2015년에 여기 비엔나에서 처음 미팅이 있었고, 그때 갔을 때 잠깐 젠트랄 프리도프라고 중앙공원이죠, 말하자면 비엔나에 있는데, 거기에 사실 공동묘지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음악가의 묘역이라고 하면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 세 사람 묘가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묘가 딱 있고, 이건 저는 일부러 이제 이 루드비 볼츠만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냥 책에서만 봤으니까. 책에서 주로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 좀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딱 이게 흉상이고요. 밑에 이렇게 돼 있고 별로 다른 말 없어요. 그냥 몇 년 1800 이게 저 눈이 벌써 잘 안 좋아서 44년입니까? 1900년 죽은 건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년도인데. 자, 그리고 이제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엔 독신으로 살았었고요. 결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애인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마지막까지 어머니하고 살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하트브레이커가 이건데, 이 묘에 다른 말을 안 쓰고 이거 썼어요. S = K, ln, 오메가. ln인데, 그때 이게 로그를 그냥 쓴 겁니다. K, 로그, 오메가. 오메가예요. 이 W자처럼 보이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다란 벽이 아니고, 좁은 벽이에요. 거기다가 벽을 하고 이걸 써놓고, 이 흉상을 써줘.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특징 있게 잘했고, 누가 해놓는지 항상 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공원에서 관리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있는데, 아주 넓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별주만이요. 이거 말고도 한 일이 많지만, 엔트로피가 오메가가 있어요. 이게 the number of equally probable microscopic arrangement of a fluid system 이게 걔가 있는데 사실 연력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동서부터 현재까지 연력학은 거시적인 성질입니다. 연력학에서는 걔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성질에 관심이 없어요. 걔의 상태 함수들의 관계식 이걸 다루는 게 연력학이거든요. 그런데 걔가 물질을 뭘로 만들어? 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분자들이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의 숫자, 마이크로스코픽 어레인지먼트의 그 가능한 숫자.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퀄리 프로버블한 상태, 그것들의 숫자, 그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 상태에서 그 숫자가 있죠. 다른 상태에서 그 숫자가 있죠. 그러면 엔트로피는 뭐에 비례한다? 그 숫자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엔트로피 변화는 이 숫자와 이 숫자. 근데 어떻게? 로그값. ln 뒤에 거에서 ln 첨거를 빼준 거.
그 비례상수가 있는데 그게 볼츠만 상수라는 겁니다. 누구 상수겠어요? 볼츠만이 얘기했으니까 볼츠만 상수겠지. 자, 그래서 S 이퀄 그런데 이제 볼츠만 상수가 일단 속도 상수니 이런 것도 K를 쓰잖아요. 그래서 KB로 어떤 때는 구별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볼츠만 상수라고 그러고요. S 이퀄 K ln 오메가 이 관계식을 볼츠만이 유도를 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론을 전개시켰어요. 그걸 다 맞췄어요. 연력학을 다 만족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보통 엔트로피 S는 K ln 오메가고, 그러니까 엔트로피 체인지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상태 함수니까 나중 상태 값에서 처음 상태 값 빼주는 겁니다. S2 S1이고, 그러니까 KB ln 오메가 2 마이너스 ln 오메가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ln 오메가 1분의 오메가 2죠. 로그의 차는 로그의 비로서 나타나지는 거고. 근데 레이쇼가요. 오메가 2로 오메가 1으로 나는 건 가능한 경우의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equally probable 숫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많을수록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그 probability, 확률의 b가 이 숫자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 equal k ln 오메가 1분의 오메가 2 하나 S equal k 델타 S equal k ln P1분의 P2 하나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걔가 걔 있는 분자들의 어떤 배열할 수 있는 또는 그 방법일수 또는 에너지가 분산이 됐잖아요. 퀀텀 오브 에너지, 에너지 퀀타가 그 퀀타가 어레인지 되는 그런 방법,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그걸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태 함수가 엔트로피인 것이다. 그것이 볼츠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까 그 팽창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게 이렇습니다. 한쪽에 이걸 열어놔도 괜찮아요. 지금 일부러 닫아놓은 건데 열어놨을 때 한쪽에만 모든 분자가 다 있는 거. 그건 확률이 각 분자에서 2분의 1이죠. 여기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2분의 1밖에 없죠. 2분의 1에 대해서 n승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 있을 땐 2분의 1이죠. 여기 있을 확률은. 둘이 있을 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죠. 세 개 있으면 8분의 1이죠. 그래? 그러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으면 그러면 2분의 1의 아보가드로 숫자 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열었을 때 양쪽에 균등하게 다 퍼지는 거. 이건 확률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언제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경우가 다 포함이 되죠. 확률이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델타 S 계산하면 S는 K, 이제 여기서 그냥 K를 썼는데 ln 하고요. 처음 게 뭡니까? 이거죠. 이것분의 이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NA 승분의 1. 1몰이 개체가 들어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나타내면 이게 2분의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죠. 2의 NA 승이니까 NA 앞으로 나가고요. 로그 ln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K 곱하기 NA를 뭐냐면 일반적으로 볼츠만 상수가 있어요. 근데 볼츠만 상수가 어떻게 유도가 됐었냐면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볼츠만 상수 곱하기 기체 상수가 아보가드로 죄송합니다. 볼츠만 상수 곱하기 이 아보가드로 숫자가 기체 상수입니다. 그래서 8.314 줄 퍼 몰케입니다. 그러니까 볼츠만 상수는 줄 퍼 K고요. 그래서 K 곱하기 NA가 R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R ln2죠. R은 8.314 줄 퍼 몰 K고 그렇다면 ln2를 곱해주니까 5.76 줄 퍼 몰 K죠.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몰로 팽창을 시켰으니까 그냥 줄 퍼 K가 몰당 델타 S가 되겠다. 증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트로피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할 때 증가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했을 때 한쪽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균등하게 퍼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제 일반 학생들은 우리를 너무 이렇게 그 과대평가한다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이거 여기 제가 한글로 그냥 놔둔 게 좀 있었네요. 제가 사실 이걸 전부 다 영어로 고치고 있었는데 그냥 있었네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냐고요? 가급적 학생들이 이제 2학기서부터는 이제 물리학 2, 일반학 2부터는 이제 영어로 용어들을 좀 공부해가면서 좀 화학적인 실력을 좀 샤프나다 좀 이렇게 좀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영어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2학기 거부터. 1학기 것도인데 어떤 선생님이 1학기 것도 영어로 해달라고 해서 또 그것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 물리화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보세요. 압력이 10기압이에요. 그리고 이제 V1에 있었어요. 이거를, 서서히 팽창을 시킵니다. 그럼 압력이 줄겠죠? 근데 그 과정이 점점 팽창을 시키다가 다시 압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PV니까 이게 보일의 법칙 곡선이거든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패러볼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패러볼라, 쌍곡선이라고 그러나요? 쌍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제 그렇게 쌍곡선, 정확히 쌍곡선 같이 안 보이지만 어쨌든 쌍곡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걸 우리가 reversible expansion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역적인 팽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든지 다시 압축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서서히 이렇게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면 워크는 P 곱하기 델타 V였어요. 근데 이 매매 순간마다 다 평형을 이루면서 가니까 이것은 전체가 적분해서 뭐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워크는, 그리고 개에 있을 때 개가 이를 팽창하면 워크가 마이너스예요. 개 입장에서는 준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W가 인테그랄 P 델타 V Pd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개가 한일, 개가 팽창하면서 한일, W, REV, 리버시블 워크, 마이너스 리버시블 워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0기압이 있던 걸 갑자기 1기압으로 딱 떨궈져 버려요. 그냥, 뭔가, 이렇게, 피스톤이 있을 때, 추가 있었는데, 추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가 계속 자발적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이리버시블하게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1기압에 대해서 팽창을 하겠죠. 그것이 1기압에 대해서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거 아래 면적이에요. 이것은 이것보다 적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Q 플러스 W는 일정해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Q 플러스 W는 일정함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Q 이리버시블이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온도는 같습니다. 같은 온도에 대해서. 그럼 T분의, 그리고 온도는 항상 양수입니다. 왜 양수입니까? 절대 온도니까요. 0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T분의 Q 리버시블, T분의 Q 이리버시블, 이쪽이 항상 큽니다. 여러분, T분의 Q 리버시블을 우리가 델타 S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S는 T분의 Q보다 리버시블을 이리버시블보다 같거나 크겠죠. 연력학 제1법칙은 Q 플러스 W가 일정하다는 거였고, 이거는 델타 S는 Q 리버시블인데 그게 Q 이리버시블보다 크다는 거. 이거를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델타 S는 T분의 Q보다 같거나 크다. 언제 같으나 하면 리버시블일 때, 프로세스가. 자, 이런 것이 사실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 법칙으로 넘어오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머리 아프시더라도 이런 것이 아마 좀 물리학처럼 이제 고급 과정에 가면 있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 그냥 맛보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델타 S는 T분의 델타 H, 그죠? 아니면 T분의 Q, 어떤 T분의 Q, 리버시블 T분의 Q. 예. 그래서 우리가 델타 S를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4가지 방식 정도를 보통 책에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페이스 체인지, 상변화예요. 액체가 뭐 기체가 되는 거. 그럴 때 기체 델타 S에서 액체의 델타 S, 죄송합니다. 기체 S에서 액체 S를 빼죠. 그러니까 델타 S는 S2-S1인데 그때 뭐 어떤 열이 수반됩니까? 이게 리버시블 프로세스예요. 무슨 열? 잡열이라고 있어요. 잡열 뭐라고 하죠? 기화열,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그걸 T분의 델타 H 해주면 델타 S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압, 이건 정적이죠. 저기 뭐라고 하나, 부피가 일정할 때, 정압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있겠죠. 근데 리버시블하게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T분의 DQ 리버시블은, 이때 이 DQ 리버시블이 CVDT예요.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T분의 1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T분의 1 적분하면 LNT죠. 그래서 델타 S가 정적 비열을 쓸 때, TV 콘스탄트일 때 CV, LN, T1분의 T2가 되는 거고, 정압 비열을 쓸 때, 물론 이제 TP가 온도 구간에서
그 상수일 때 밖으로 나가고 T1분의 T2까지 T분의 1을 적분하니까 CP, ln, T1분의 T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물리학 배우실 때 이제 이거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아이소서멀 익스펜전, 온도가 일정할 때 P1 V1에서 P2 V2로 익스펜드를 하면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T분의 DQ인데, 우리가 DQ 플러스 DW가 일정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붙여서 T분의 DW가 됐고요. 그래서 DW는 마이너스 PDV니까 PDV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또 들어가요. T분의 P는 뭘까요? V분의 NR이죠. 그래서 NR 인테그랄 V1분의 V2까지 V분의 1 적분하니까 이거 LNV가 돼요. 그래서 NR, LN V1분의 V2인데, 또 온도가 일정하니까 보일의 법칙 성립하죠. 그러니까 P1 V1은 P2 V2다. 그래서 이걸 바꾸니까 P2분의 P1 했는데 앞에다 이게 1, 2로 이렇게 하려니까 마이너스 주고 P1분의 P2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어려워하는데, 좀 여러분 중에서는 좀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3법칙 가겠습니다. 그 연력학 제3법칙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0이다. 언제? 절대 0K에서 순수한 물질의 완전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탈피라든지 에너지 얘기할 적에 절대값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수반된 엔탈피 변화, 그 과정에 수반된 에너지 변화 이런 거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표준 상태를 정해놓고 원소들의 표준 엔탈피를 0으로 정해서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그 기준점이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언제? 절대 0K에서 순수한 물질 완전 결정체 엔트로피 0이다. 그래서 이걸 third law 엔트로피라고 말합니다. 그 T equal 0K에서부터 계산하는 엔트로피, 그걸 third law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0K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온도는 많이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얼음에 집어넣으면 0도C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리퀴드 나이트로젠 집어넣으면 77K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더 어떻게 하죠? 리퀴드 헬륨 집으면 4.2K까지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감압을 자꾸 시키면 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0K까지 리퀴드 하이드로젠을 집어넣으면 더 내려가죠. 1.2K인가요? 1.4K인가요? 그 다음에 또 감압시키면 더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엔트로피를 낮게 만들었다가 엔트로피가 높게 되면서 열을 뺐겠죠. 그런 소위 과정을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주면 엔트로피는 자꾸 온도는 자꾸 내려가긴 하는데, 그거를 그런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반복을 해요. 유한 횟수, 무한 횟수 하면 갈 수 있겠죠. 언젠가는 연거 몇 시간이 흐른다면. 그러면 그래도 그러니까 연력학적 과정을 유한 번 시행해서 0K에 갈 수 없다. 그것이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럼 연력학에서 완전 결정체를 만들면 엔트로피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레지듀얼 엔트로피가 잔여 엔트로피가 있어서 그런데 N2O 같은 크리스탈을 만들어요. 그럼 N2O가 NN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NNO 돼 있는데 NNO 잘 갔어요. 쭉 이렇게 다 NNO로 돼 있는데 어떻게 가다 보면 ONN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그 다이폴 모먼트도 비슷하고 그래갖고 이게 잘 플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NNO, ONN, NNO, ONN, NNO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1대1로 섞여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믹싱 엔트로피가 있다 보니까 그 믹싱 엔트로피 계산하는 방식이 마이너스 R 2분의 1 ln 2분의 1 플러스 R 2분의 1 ln 2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뭐예요? 5.76 줄 퍼 몰 K 이렇게 돼요.
이렇게 리지듀얼 엔트로피가 있어서 이것의 0K에서의 엔트로피를 0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이렇다고 이게 리지듀얼 엔트로피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워터 같은 경우는 그 리지듀얼 엔트로피가 RLN 2분의 3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3.37 줄포몰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S0, 0 디그리, 0K에서의 엔트로피를 정해놓고 온도가 가열되는 가열 곡선을 따라서 열량을 측정해서 T분의 Q를 합산해주면 그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third law entropy라고 얘기하는데, 엔트로피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는데, 자, 0K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K에서 엔트로피를 S0, 물론 여기 있는 조그만 노트, 이거는 표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는 뭐 1기압 아니면 1바, 그리고 이제 뭐 주어진 온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온도는 0K이지만 이거 T지만 이거 다른 모든 상태는 그 표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해진 거 아까 뭐 리지듀얼 엔트로피가 됐든 뭐 제로로 했던, 그래서 현재 온도 T 여기까지 엔트로피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일단 고칠 때 가열을 해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멜팅 포인트까지 T분의 CP, 그랬죠. DT 해줬죠. 그래서 델타 T 곱하기 CP가 열량이니까 열량을 T로 나눈 그것이다. 그래서 가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녹기 시작했어요. 멜팅 포인트. 그때 여기서 상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변화 온도분의 잠열. 그래서 퓨전, 엔탈피 오브 퓨전을 멜팅 포인트로 나눠주고, 다 녹았습니다. 이제 액체가 됐어요. 액체는 이제 또 가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CP 이제 액체의 비열이 되겠죠. DT, T분의 해서 언제까지? 보일링 포인트까지 가열할 때 이제 엔트로피 증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증발해야 되죠. 그래서 증발열을 뭘로 나눠줘요? 보일링 포인트로. 그래서 TB분의 델타 베포리제이션 엔탈피 해줬고, 그죠? 다 기체가 됐습니다. 이제 가열해야죠. 기체 비열에 대해서 T분의 CP, DT에서 현재 온도까지 엔트로피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가 298K일 때 표준 온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의 제3법칙 엔트로피를 다 모아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뭐 이왕 여기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아주 온도가 낮을 때요. 여기가 T의 3승에 비례하는 그런 곡선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디바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근사, 왜 0K 갈 수가 없으니까 실험을 못 하거든요. 그런 근사를 사용해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는 뭐 여기서 이제 온도가 뭐 298.15K 한데, 주어진 온도, 여기서 아마 298.15K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도 있는데 상태가 워터가 액체냐 기체냐, 또는 뭐 브롬 있죠. 브롬도 액체냐 기체냐, 아이오딘도 기체냐 고체냐, 이런 거. 다이아몬드, 탄소도 다이아몬드냐 그래파이트냐, 헬륨은 대부분 기체고, 니온도 기체고, 이제 이런 상태에 대해서 표준 엔트로피를 1몰에 대해서 몰라 엔트로피를 그 1기압에서 스페시파이 템퍼레처는 보통 298.15, 25도씨를 얘기합니다. 쭉 그런 식으로 아까처럼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몰라 베퍼리제이션 엔트로피 계산할 수 있죠.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체 엔트로피에서 액체 엔트로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그것이 118.8줄 포몰 K 이렇게 된다. 이 온도는 언제일까요? 이것의 엔트로피가 25도에서 증발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도가 아니에요. 예, 다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을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엔트로피가 보통 1몰에 그 순수한 물질 에 대해서 25도에서 보통 이 S0로 테이블을 아까처럼 만들어놨는데, 엔트로피 체인지가 어떤 반응이 있어요. 반응에 대해서 그 엔트로피 체인지를 델타 S노트를 우리가 스탠다드 엔트로피 체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 A가 A몰 플러스 B가 B몰 해서 C가 C몰 되고 D가 D몰 된다고 할 적에 생성물 거를 다 더하고요, 반응물 걸 다 빼줍니다. 그래서 생성물 C의 엔트로피
곱하기 C몰. 그렇죠? D의 엔트로피 곱하기 D몰. 합해서 반응물에 A의 엔트로피 곱하기 A몰. 1몰에 B의 엔트로피 곱하기 B몰 해서 반응물 걸 빼주면, 다시 말해서 생성물의 표준 엔트로피, 스탠다드 엔트로피를 더해서 생성물의 엔트로피를 다 더해서 반응물 엔트로피를 빼주면 반응 엔트로피, the standard entropy reaction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CO 플러스 O2 반응에 CO2 되는 반응에 그 엔트로피를 계산하래요. 25도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다 찾아놨습니다. 누가 친절하게. 그래서 S0가 CO에 대해서 197.9 줄 포몰 K, O2는 205 줄 포몰 K. 이게 만약에 델타 H나 이런 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0이죠. 이렇게 CO2는 213.6 줄 포몰 K다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반응 엔트로피 변화는 이 CO2의 2배, 그러니까 이거의 2배 해서 CO의 2배 빼주고요. O2의 1배 빼주면, 자, 그 계산하면 마이너스 173.6 줄 퍼몰 K로 되지요. 자, 이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뭐 맞겠네요. 뭐 3몰에서 2몰 되는 거니까. 뭐 그렇진 않지, 꼭 그렇진 않지만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8장 연력학의 제 1강 엔트로피에 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